노후 준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 안녕하십니까, 에세파TV 지훈입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분께서 정년퇴임을 하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노후 대비 용도로 2억 정도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경기도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너 개 사서 월세 주면 세가 들어오니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 분양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추가로 몇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인 가구용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많이 짓습니다. 분양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입주 시점에 옆에 분양하는 게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 브리핑 받은 월세를 못 받게 돼요. 그분의 처음 작전은 2억을 가지고 대출을 좀 일으키면 한 채 2억 정도의 시세이며 하나 사면 월세를 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80만 원이 좀 작으니 3개를 사서 한 개당 대출을 70%까지 받고 세 채에 12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피스텔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구도심에 살고 있고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못 샀어요. 신도시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그럼 신도시의 상가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신도시 상가를 너무 많이 짓고 이윤이 안 나와옵니다. 초반에 브리핑 받은 곳이 입주 시점이 오면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동시에 입주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공실입니다. 1년 이상 비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입주를 하더라도 처음엔 장사가 안 돼요. 때문에 초반에 월세의 시세가 한참 내려갑니다. 그럼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망한 투자가 되고 말죠. 세 번째는 토지 투자입니다. 주로 공동 투자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은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획부동산에 속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주변 지인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 그분의 지인이 부동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꼬임에 빠져 내 돈 대략 4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주변에 도로가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투자를 노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게 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호재는 실제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겁니다. 호재가 있다고 상가를 샀는데 문제는 분양 가격에 그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품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호재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본인들은 주관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는 호재가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가격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죠. 위 사례들은 보편적으로 특정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니 이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은퇴를 앞둔 분들은 거의 15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도 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축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자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근력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이겨내고 진정한 노후 대비는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녀석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미리미리 기르는 작업이 노후 준비의 정의가 됩니다. 그 훈련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실력과 자산이 늘어납니다. 만약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3단계 순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1단계 20대가 넘어가면 직장을 찾습니다. 2단계 30대가 왔을 때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직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직장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3단계 50세가 넘어가면 그제서야 노후 준비를 생각해요. 1, 2, 3단계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뒤집어 버려요. 30대 때 취업하자마자 바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마음먹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늘릴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두 번째 할 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조금 무리하던 것을 줄이고 수익률도 낮추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그걸 미리 다 했으면 좋은데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30대 초반 때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간 내가 준비해서 실력을 길러두면 노후 준비는 자연히 끝난 겁니다. 40, 50대라고 특별한 노후 대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30대부터 한결같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상권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거주지도 형성됩니다. 만약에 일자리에서 거주지까지 거리가 멀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직장을 이어주는 교통이 중요합니다. 즉, 일자리와 교통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재 좋거나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거나 그런 곳에 아파트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를 잘 안 하고 다른 특이한 상품을 투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봤자 자라 노릅니다. 다음 상가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상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도시는 앞으로 입주를 많이 하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오히려 구도심은 사람이 사는 게 정해져 있고 상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항상 고점에 몰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토지를 사야 하냐면 일자리 주변, 산업체 인근을 사거나 그게 아니면 옆에 주거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사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시 검토하지 말아야 할 투자는 1. 오피스텔 2. 신도시 상가 3. 소액 묻지마 토지 투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투자 실력을 키우고 준비합니다. 또한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가치 높은 아파트 투자를 먼저 공부합니다. 공부의 영역을 일자리와 교통호재가 있는 상가나 토지로 영역을 확대합니다. 우리 모두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